안녕하세요.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팀장 유지호입니다. 올해 2023년 법무부가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 E7-4에 대한 선발 계획을 하이코리아에 게시를 하자마자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런 뜨거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 E7-4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정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입 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자, 도입 직종에 따라서 E7-1은 전문 인력, E7-2는 준전문 인력, E7-3는 일반 기능 인력, 그리고 E7-4는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숙련 기능 인력 E7-4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허가제에서는 정해진 취업활동 기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반면에 E7-4는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또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는 가족 동반이 불가능한 반면 이 숙련 기능 인력 E7-4는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2023년 선발 계획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 고용 허용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 이미 E7-4 비자를 받은 노동자가 있어서 추가로 E7-4를 고용할 수 없다면 내가 E7-4 신청 요건을 갖추었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가 없었는데 2023년도에는 E7-4 고용 허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5일 법무부는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E7-4 선발 인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000명을 선발했는데요. 올해 1월에 5,0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6월 25일에 법무부는 2분기 정기 선발에 3,000명을 선발하고 3, 4분기에 추가로 선발을 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E7-4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E7-4는 고용허가제보다 사업장 변경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휴폐업이라든가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제외하고는 이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이적 동의서라는 것은 사업주가 내가 고용했던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에 가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장 변경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자, 또 다른 경우는 몇 년 전에 직접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근로계약 기간 중에 이제 관리자하고 그 노동자하고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내가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 줄 테니까 이제 퇴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노동자한테 퇴사를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사업주의 권고를 수용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출입국에 구직 비자, 디템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출입국에서는 이적 동의서가 있어도 휴폐업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체불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계약 기간 중에 이렇게 사업장을 퇴사해서 다른 사업으로 옮기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출국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노동자는 저희 센터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가지고 다행히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정말로 이 E7-4에서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이 점수제 요건을 충족해야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
계속 뭔가 이 점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스트레스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고려사항들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E7포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E9이나 E10, H2 체류 자격을 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1월 발표에서는 5년이었는데요. 6월 25일 법무부 발표에서 4년으로 1년이 줄었습니다.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리는 만큼 신청 대상자 기준도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형사범,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 노동자는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형사범은 벌금형 50만 원 이상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50만 원보다 적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납부를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E7포는 점수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정기 선발과 수시 선발로 나뉘는데요. 정기 선발은 분기에 1회, 그러니까 즉 3개월마다 한 번씩 선발을 하고요. 수시 선발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별도의 방문 예약이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E7포 고용 허용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용 허용 인원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6월 25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먼저 공통사항 내용입니다. 고용 허용 인원 산정 시 숙련 기능 인력 E7포만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E7-1, E7-2, E7-3를 포함한 전체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다 포함해서 고용 허용 인원을 계산했는데, 자, 이제는 E7포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만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더 많이 E7포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E9 그리고 E10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최소 1명은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국민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E7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대 8명까지 고용이 제한되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한국인 노동자가 5명이 있다면 5명의 20%는 1명이죠. 그리고 10명의 20%는 2명이고요. 자, 그런데 한국인 노동자가 13명인 경우 13명의 20%는 2.6명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다면 2.6명을 반올림하면 3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7명의 20%는 3.4명인데요. 0.4는 반올림을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3명이 되는 겁니다. 18명의 20%는 3.6명이고 반올림하면 4명이 되는 거고요.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한국인 노동자가 50명이면 10명, 그리고 100명이면 20명을 E7포로 고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 제조업은 국민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합니다. 자, 20%가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다면 몇 명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한국인 노동자가 5명이라면 5명의 30%는 1.5명이고요. 반올림하면 2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의 30%는 3명, 그리고 12명의 30%는 3.6명이고, 반올림하면 4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8명의 30%는 5.4명이고, 반올림하면 5명,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 금액의 0.1을 곱한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즉 1억당 0.1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소수점 이하는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0.8명이든 0.3명이든 그냥 10명이 되는 거죠. 자, 건설업에서 1세분포 고용 가능 인원을 뭐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공사 금액이 100억 원인 업체인 경우 100에 0.1을 곱한 값인 10명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 중 뿌리산업과 농업, 축산업, 어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뿌리산업과 농축어업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와 같은 조건이고 계산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뿌리 산업인 경우에는 특별히 더 많은 2세분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뿌리 산업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도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 회사는 뿌리 산업 기업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한 뿌리기업 확인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뿌리기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이런 그 뿌리기업 확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간 선발 인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1월에 발표했을 때 정기 선발 2,500명, 수시 선발 2,500명, 그래서 총 5,000명을 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6월 25일에 발표해서 정기 선발 인원 규모가 변경되었죠. 2분기 선발까지 3,625명을 선발하고 하반기 중에 추가로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원래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 선발은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득점으로 200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및 일자리 창출 포장기업에게 150명, 그리고 부처 추천이 있는데요. 이 부처 추천은 제조업이 650명, 뿌리산업이 400명, 농축산업이 400명, 어업이 300명, 조선업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기 선발 인원은 3,625명 플러스 알파. 여기에서 알파는 하반기, 즉 3, 4분기에 추가로 선발하게 되는 인원이고요. 추후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정기 선발은 분기별로 총 4번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는 하이코리아에 선발 일정을 공지하고 그 선발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선발 결과를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 625명을 선발했고요. 2분기에 추가 접수를 통해 3,000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3, 4분기에는 추후에 선발 계획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수시 선발은 2,500명을 선발하는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요. 세부 유형별로 개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허가 여부도 개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 선발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에는 이미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받아 최종 선발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2분기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법무부가 숙련 기능 인력 2세분포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하면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7월 28일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월에 발표한 선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3분기, 4분기 계획도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추후에 법무부의 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 선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 선발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정기 선발 신청 가능한 점수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연간 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총 득점이 52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련도, 학력, 연령,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어 능력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이고 총 득점이 72점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 항목이 총 95점인데요. 자, 여기에서 연간 소득 점수가 최대 20점인데 이 20점 중 10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전체에서 52점이 되어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숙련도 20점, 학력 10점, 연령 20점, 한국어 능력 2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70점입니다. 이 70점 중에서 35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 전체 72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기 선발 시 참고사항입니다. 자, 일단 제출 서류 중에 필수 서류는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접수일로부터 3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발 결과의 명단에 이제 점수가 혹시라도 틀리다라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점수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시 선발 신청 내용입니다. 자, 수시 선발은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고요. 세부 유형별 선발 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유형 신청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세부 유형별 선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득점 쿼터가 200명인데요. 이거는 벌써 올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고득점 선발 신청 가능 점수 요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연간 소득 점수 10점 이상이고 총 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숙련도, 학력, 그다음에 연령, 한국어 능력 합계 점수가 35점이고 총 득점 72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쿼터, 이게 150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 선발 최저 점수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고용 창출 우수 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인 3개월 이상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일자리 창출 유공은요. 자,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업에게는 한 명 추가로 이렇게 좀 E7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고용 창출 우수 기업과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처 쿼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150명이나 되죠. 자, 일단 이 부처 추천 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 선발 최저 점수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제조업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650명이고요. 그리고 뿌리 산업은 뿌리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이 필요하고요. 400명까지 추천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을 받아서 400명까지 선발을 하고 있고요.
어업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추천으로 300명, 그리고 조선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으로 400명 선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시 선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숙련 기능 인력 추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추천 사항입니다. 자, 고용노동부 추천 내용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고용부 추천 쿼터 1분기 300명 대상 선발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1분기에 300명을 이렇게 선발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 외국인 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뿌리 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섬유 제조업, 선박 및 보트 제조업 등 이렇게 7개 제조업종으로 제한해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요건을 보시면 신청 외국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내국인을, 그러니까 한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에 사업장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고용 기본 요건 충족 사업장의 우선순위가 또 있는데요.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이 증가하거나 또는 신청 외국인의 근속 기간에 따라서 가점이 부여되고요. 또한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또는 외고법 위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감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자, 매 분기별, 일단은 1분기는 지났죠. 근데 매 분기별이라고 하는 그 가로에 보면 4월과 7월, 10월에 또 이러한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일정은 추후에 공개하겠다는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추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접수처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 제출하면 되는 거고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점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인데요. 자, 발급 요건과 절차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요건별로 이제 그 중복해서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을 보면 상시, 이제 고용노동부는 정해져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하는 방법을 보면 대한민국 비자 포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제출 서류를 업로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추천 운영 계획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발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발급 절차에 보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서류 심사 후에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추천서 발급 절차를 보시면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 주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는 우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추천 배점에 대한 기준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해양수산부 추천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수상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고용추천서 발급 내용을 보면 신청자, 이제 사업주죠. 사업주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해서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대한민국 비자 포털을 이용해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온라인으로 사실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해양수산부 추천 내용을 보면 이제 양식업에 대한 추천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근해업 추천 기준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74에 있어서는 연간소득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정기선발 그리고 또 수시선발에 있어서 연간소득 증명서류가 사실 분기별로,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정기선발의 연간소득 증명서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2022년도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인 경우 요 밑에 나와 있죠. 자, 2022년 3월 10일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2022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수시선발에서 이제 연간소득 증명 서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신청 시기가 좀 복잡하네요. 그죠? 자,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2020년 소득금액 증명원과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2023년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과 2022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2021년과 2022년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1세분포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근무처를 새롭게 옮기는 경우에 3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꼭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시 점수제 전환 심사표를 작성해 제출을 해야 하고요.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해도 선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법무부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자,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점수제 전환 심사표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항목에 포함된 학력, 자격증, 한국어 능력 점수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274로 체류 자격 변경자가 이제 체류 기간 연장을 하게 될 때 이때 점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6개월간만 유효하다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련 기능 인력 점수대 274에 대한 선발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숙련 기능 인력 점수, 평가 항목별 점수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강의 내용들도 꼭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